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많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몸살기가 와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약간 빈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소식은 음력설이 중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소식을 올려드립니다. 중국에서는 춘절이라 부르죠.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음력설도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전에 단오절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많이 옥신각신했는데 중국이 이번에 음력설을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들리는 이렇게 등재를 하는 바람에 중국에서는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원래 우리 민족을 천손의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천손은 결국은 뭐냐면 역법이라든지 책력, 뭐 하늘의 별자리, 이제 그러면서 농사 짓는 법, 역법이라든지 뭐 때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이제 천손 민족의 특징인데 우리가 음력설을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이제 세계에 이제 등재가 되게 만들어 줬다는 자체가 참 서글픈 현실이고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이제 교육이 미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뭐 국가에서도 그럴 것이고요. 문화재청에서도 이런 소중함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음력설이 중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짧게나마 이 역법 책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논문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중국의 춘절에 관련된 역사 이제 영상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면인데 제가 결국은 이제 뭐 음력설이 이제 중국의 문화로서 이제 등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왜 한국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뭐 기사들도 대단히 많이 올라옵니다. 중국에서 음력설을 세계문화유산 등재했다고 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다 떠드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뭐 우리나라 기사글이 다 올라왔죠. 춘절이 이제 말 그대로 중국의 문화유산을 등재됐다고 하는데 기사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단오절 문제 이런 것만 하지 여기에 기사를 올린 기자들 자체부터가 음력설이 중국 문화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지는 못합니다. 이런 의식의 바탕 자체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 결국은 이렇게 많은 뭐 춘절이 유네스코 등재됐다고 하면서도 소식을 우리나라 이렇게 언론사에 전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의 고질적인 역사 세뇌 DNA 항상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역사 문화를 배우면 항상 배운 것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다 배웠죠. 미술이든 뭐든 전부 다 어떻습니까? 역사에 배우다 보면 미술계도 뭐 예술계도 참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뭐냐면 중국의 아류가 한국 문화라는 이 의식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국사책을 통해서 배우든지 뭐 다른 자기가 접하는 어떻습니까? 문화 속에 배우든지 전부 다 중국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아류 문화가 한국 문화다라는 쪽으로 의식을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음력설이 중국 거냐 한국 거냐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음력설이 중국의 문화유산 등재됐는데도 우리나라 기자들이 비판을 못하는 겁니다. 역법을 모르죠. 책력의 세계를 모르니까. 지금 한국은 보시면 이제 음력설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금 저런 거죠. 저 문화인데 저것도 어떻습니까? 차츰 다 사라져버리고 한복도 안 입고 그 주장스럽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때 어떻습니까? 해외여행으로 다 놀러 가버립니다. 해외여행으로 다 놀러 가기 때문에 뭐 고유한 문화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게 문화의 주체자들이 지킬 생각이 없고 딴 생각을 하면 전부 다 뺏기는 거죠. 자, 이런 반면에 중국은 여러분들 춘절 때 됩니까? 그 머나먼 거리를 며칠을 차를 타고 와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어떻습니까? 축제를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길죠. 뭐 중국은 만약 축제 뭐 최대 명절 중 하나 아닙니까? 보면 그것도 오랜 시간을 줘가지고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 자체에서 어떻습니까? 중국인들이 충분하게 춘절을 즐길 수 있게끔 저런 식으로 문화를 이제 자기들이 정착을 시켜 놓으니까 이번에 춘절 음력설이 중국의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한국은 어때요? 저도 있는 문화도 지키지를 못하고 그 주장스럽다고 해외 다 놀러 다니고 우리 한복도 안 입으려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소중한 문화 자체도 다 어떻습니까? 주변의 국가의 문화로서 다 이제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동북공정의 일환으로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넋을 놓고 있다가 다 뺏기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뭐 이번에
말 그대로 음력설이 중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뭐 인구 대부분이 춘절 때 다 이동하지 않습니까? 저러면서 저 자기들 문화로서 자리 잡게 만드는 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자기들 문화로서 등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우리 민족은 항상 천손민족이라 해놓고 천손민족이 하늘의 역법, 책력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 있는 어떻습니까? 첨성대라든지 이런 문화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 스스로가 자부심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세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을 어필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화가 나오면 안 되는 줄 알고 왜? 항상 중국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나왔기 때문에 중국이 1등이고 그 다음이 우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뭐 말 그대로 역법 문화에서 책력 문화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 중에 하나가 지금 경주에 남아있는 뭐죠 보면요. 그런 이제 첨성대가 있는데도 그걸 전 세계에 드러내질 않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고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사의 기록을 보신다면 태백에서 신시봉기에 본다면 어때요? 이 역법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책력에 대한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벌써 고조선 이전에 신시시대부터 나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웅천왕 때 벌써 역법, 책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책력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 문화가 그때 문화로서 다 자리 잡아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면 어떻습니까? 목화토금수 여러분들 달력에 월, 화, 수, 목, 금, 토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태백에서 신시봉기 환웅천왕 때 이 문화입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알까요? 뭐 먼저 중국에서 들어왔겠지. 월화수목금토일 목금토 이런 거 전부 다 중국 문화인 줄 압니다. 우리 역사 기록에 이렇게 고조선 이전에 신시부터 이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 있는데도 스스로가 이런 걸 부정하고 이런 걸 국뽕으로 알고 환빠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중국에 또 이번에 음력설까지 이제 넘기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죠. 자, 태백일사 사망강경 봉기에도 자부 선생이 나오면서 칠의 제신력을 만들었다 나옵니다. 자부 선사는 여러분들 누구냐? 바로 중국의 도교의 시조, 그러면서 중국 국민의 시조라는 뿌리를 말할 때 황제 헌원의 스승이 자부 선생입니다. 자, 누구냐면 또 저 자부 선생은 치우천왕의 국사죠. 치우천왕 때 국사가 자부 선생인데 저 자부 선생이 칠의 제신력을 만들었다. 또 그리고 또 태백에서 사망강경 봉기에는 이것을 언제 당군 때 조선 때 어떻습니까? 백성에게 널리 반포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신시, 당군조선 전부 다 어떻습니까? 책력을 다 썼죠. 보면요. 썼는데도 그것은 뭐에 보면 중국에서 먼저 만들었겠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 때 책력이 없는 걸로 다 알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학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치우천왕의 국사 자본스가 만든 저 책력은 황제 헌원을 통해서 중원으로 전파됐고요. 그래서 중원의 역법, 요순이라든지 나오면 다 역법이 나오죠. 그런 역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문화로서는 도교 문화로서 자리 잡아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번에 동북공정을 통해서 치우천왕을 황제는 지금 연제신동 전부 다 동이족인데 자기들의 조상이라 해가지고 저렇게 가져갔습니다. 한국은 당군도 인정 안 하는 나라인데 그 이전에 어떻습니까? 신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선조들을 이번에 다 이제 만들어 가져갔죠. 당군 세계에 보면 당기 418년 BC 1916년이죠. 보면 여기에 2024를 더하면 되겠죠. 여기에 별을 관측하는 감성을 설치했다라는 기록이 또 등장합니다. 저 당군 세기 13대 헐달 당군 때 오성치루 28수에 어떻습니까? 하나의 루에 어떻습니까? 별이 5개의 별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 그 기록 자체가 당군 세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기록을 남겼다는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죠. 보면요.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절대로 저걸 인정 안 하려고 몇 사람이 꼼지락꼼지락 그러고 있죠. 보면요. 저거는 뭐냐? 환빠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환빠고 나발이고 뭐죠? 보면요. 그냥 나사의 프로그램 돌려보면 저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다 오성치루 기록까지 우리 민족은 남겼습니다. 당군 때 당군 조선 때 보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기록이 어디로 갔냐? 여러분 서경에 있죠. 상스라 부르는 서경에 보시면 여기에 참 신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동우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중원의 천자인 순이 어떻습니까? 순이 이제
요임금을 대신해서 다스릴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만난 사람이 바로 동쪽의 후 동우를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 양반을 만나가 뭘 했느냐? 협시월 때와 달을 날을 월자를 얻습니까? 날을 얻습니까? 조정을 했다. 그 정일 일자를 날을 맞추고 도량행을 갖게 만들고 뭡니까? 오래를 익히고 그다음 뭐냐? 옥 삼백 이사 일사로 이생 일사로서 표백을 바쳤다. 그리고 그 양식 그것입니까? 그런 법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 기록이 서경 나옵니다. 서경에. 근데 이 기록을 전부 다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2000년간 어떻게 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 순임금이 동쪽의 제후를 만나러 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2000년 만에 번역을 뒤집었습니다. 서경, 우서, 순전의 동우의 본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 빌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어떻습니까? 천자와 제후의 예법인 빌리를 제시를 해가지고 바로 서경에 있는 내용은 뭐다? 바로 중은의 요임금을 대신한 순이여대에 보면요. 바로 동방의 천자, 당군을 가서 만나고 했던 예법이라는 해석을 해가지고 논문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논문을 반드시 보시고요. 여건이 안 되는 분은 유튜브에 이 유튜브로 올려져 있으니까요. 요거 보시면 핵심이 파악될 겁니다. 말 그대로 사서의 원문을 가지고 원문 그 자체를 가지고 서경 속에 숨겨뒀던 당군과 순임금과의 관계를 2000년 만에 바로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춘절 말 그대로 이제 음력설을 중국설로 이제 전 세계 이제 공표가 이제 돼버리는 날이 돼버렸는데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보면 씁쓸한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천손의 민족 우리 한민족이 책령 역법의 그런 세계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았다면 우리가 저것을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았다면 저 음력설을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안 시켰겠죠. 우리 문화유산을 등재를 시킬 건데 뺏겼습니다. 그죠? 자, 추석도 중국의 문화유산이 돼 있고 뭐 다 이제 다 넘어갔습니다. 거의 역사도 다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사의식이 없으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현실의 사태니까요. 오늘 음력설이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것을 좀 이렇게 좀 그런 안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 민족이 천손민족으로서 역법, 책령의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응원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항상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메일을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